여러분, 6.17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시즌2를 알리는 서막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6.27 대책이 나오고 이제 시간이 흘렀죠. 이제 한 보름 정도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거래도 위축이 되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6.27 대책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의 시즌2를 알리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주제로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제 말이 맞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7월 23일 수요일 2시입니다. 자, 7월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1년이 이렇게 금세 지나가네요. 자, 주제는요, 희소가치가 더욱 커지는 재개발 시장을 노려라. 자, 재개발 시장이 점점 희소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이제 곧 막히는 지금 그런 순간이죠. 왜요? 이주비 대출을 6억까지밖에 안 해준다. 이렇게 되니까 정비사업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급을 늘리게 하는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거기서 재건축이 지금 묶여서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재개발마저 묶게 되면은 공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시장은 숨통을 좀 튀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재개발 시장으로 좀 수요가 오히려 쏠리는 그런 지금 현상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1 개별 상담 수시로 접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미나는 전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입니다. 자, 대선 공약 공연불입니까? 저는 사실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해왔던 진보 정권의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줄여서 집값을 잡겠다. 이런 정책이 조금 변화가 생기리라는 그런 약간의 믿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대선이 지나고 나니까 역시 공연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 전에 어떻게 얘기했죠?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공급 확대를 통해서 집값 안정화시키겠다. 뭔가 기존의 정부와 진보 정권과는 다른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선 후가 되니까 집값이 폭등을 했죠. 사실 정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대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재밌죠. 대선 6.27 대출 규제가 갑자기 급하게 막 나왔습니다. 7월 달에 DSR 3단계가 진행이 되고 나와도 늦지 않았을 텐데 집값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급하게 나온 건 이해가 갑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과는 상관이 없이 기재부에서 발표했다는 거죠. 이 말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더 많은 대책 지금 준비가 돼 있다. 자, 이렇게 나왔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제 똑같구나.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지금 대책이 시작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서 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투기적 수요가 과연 누굽니까? 자, 이번에 6.27 대출 규제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예요? 다주택자부터 1주택자, 무주택자 6억 이상은 무조건 대출이 안 나오죠. 그것도 6억이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최대 6억이라는 얘기죠. 최대 6억.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6.27 대책은 집 한 채만 무조건 소유해라. 지난 정부랑 너무 똑같죠. 다주택 갖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집 한 채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투기적 수요다.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또 투기꾼일까요?
이 문재인 정부 때도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집을 사게 되면요, 세금 중과, 취득세 중과, 보유할 때 보유세 중과, 팔 때 양도세 중과, 한마디로 완전히 쪼이는 집을 전혀 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서울의 유명 지역들, 서울의 정말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똘똘한 한 채 남겨놓고 지방주택이라든지 이런 건 다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팔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로 있으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세금으로 나가는 게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정부에서 팔고 한 채만 가지고 있자. 똘똘한 한 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양극화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주택자는 다 팔고 서울 유명 지역에 한 채를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방주택은 매도를 계속하니까 지방의 매물이 쌓이죠. 예, 지방의 매물이 쌓이고요.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점점 더 커져 온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문재인 정부 때의 하나의 사례인데 그것을 다시 반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주택자를 단순하게 투기꾼이라는 시선으로 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 전세 시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전세 시장이 전세값 계속 오르잖아요. 매매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 전세값이 오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저 다주택자의 규제가 안 풀렸다는 겁니다. 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거기서 전세를 줘야지 이 전세든 월세든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막혀 있죠. 막혀 있고요. 그리고 신규 공급도 지금 안 되고 있죠. 새 집이 안 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지금 전세가 많이 오르니까 또 다시 2년을 더 머무르게 되면요. 더더욱이나 또 물건이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전세 물량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해놨죠.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주택공급원이다. 집이 100채가 있더라도 한 채는 내가 살고요. 99채는 전세든 월세든 세를 주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주택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게 이 다주택자입니다. 이 순기능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순기능을 이상하게 인정을 안 해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커다란 죄악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마구잡이로 구입을 하면서 이런 실수요자들이 손해를 본다, 피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파이 나누기 게임이라는 그런 가정이 돼야지만 이 다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이 딱 몇 채만 있다. 50만 채만 있다. 그 50만 채를 파이 나누기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파이를 나눈다고 했을 때 다주택자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에서 그 집이 사고 팔고 하지만 주택 공급이 계속 돼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이 계속 새 집이 지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주택수도 늘어나고 총량이 늘어나잖아요. 주택수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다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 이거는 정말 편견이죠. 그리고 부동산에서 얻는 이익은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채권 투자나 주식 투자나 그렇죠. 그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놓거나 받는 것들 그렇게 따지면 다 불로소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불로소득입니다. 그런데 단지 채권에 투자하든 코인에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예금에 넣어놓든 뭐예요? 적금에 넣어놓든 이게 다 각자의 자산 운영의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이것을 부동산이라 그래서 무조건 투기꾼이고 다주택자 안 돼.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는 좀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좁은 그런 시각으로 시장을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주택 공급 확대가 과연 지금 현 정부에서 가능할까요? 제가
올 초에도 말씀드렸죠. 지난 정부든 현 정부든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주택 공급 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 드렸죠. 그런데 주택 공급 확대가 지금 현 정부에서 가능할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기존 신도시, 상기 신도시나 이런 데 빠르게 속도를 내서 공급을 하자. 그리고 기존 택지, 아직도 기존 택지들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런 재활용을 하자. 그리고 다양한 또 공급 방법을 검토해서 얼마든지 주택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 확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엇박자죠.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대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급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요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늘리는 건데 수요가 없으면 건설사들이 공급을 늘립니까? 미분양 나고 하는데 안 줘요. 왜냐하면은 건설사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수익이 안 나는데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왜 합니까? 안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수요가 늘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야지 수요가 느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야. 가격이 오르니까 집도 빨리빨리 짓고 분양도 잘 되고 그래서 수요가 늘려면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수요를 오히려 줄이면은 공급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그래서 이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수요는 억제하고 공급은 또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게 사실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얘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장에 사실 부동산 시장에 전문가 있습니까? 전문가 없어요. 제가 보기는. 왜요? 매일 지금 뭐 대책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맨날 전문가들 부동산 시장 당분간 침체할 거다. 가격 떨어지고 할 거다. 이런 얘기 하죠. 규제 대책 나오면. 반대로 부양책이 나오면 어떻게 얘기해요? 부양책 나오면 부양 대책이 나왔으니까 다시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거 누가 예측 못합니까? 이게 예측입니까? 이거 예측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전문가 될 수 있어요. 추세를 알면 됩니다. 흐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흐름이, 추세라는 게. 지금 규제가 나왔다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흐름, 이 중기적인 최소한 5년 이상의 흐름을 보는 이 중기의 흐름, 추세는요, 돈과 심리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돈과 심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오른다. 근데 돈은 긍정적인데 심리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시장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그럭저럭 그 상태로 있는 거고요. 돈도 심리도 둘 다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지 않아.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동성,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릴 것이냐. 그렇죠. 금리는 어차피 전 세계적인 추세로 통화정책은 결정이 돼 있죠. 인하로. 그러니까 언제 인하할까의 문제지 인하는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심리지수도 지금 역대급으로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와 돈이 같이 지금 상승하는 시기인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까? 돈은 금리 인하로 더 커질 거고요. 유동성은. 심리지수, CSI 지수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125, 100 이상이 되면은 가격이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100 이하면은 집값이 1년 후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지금 현재 125까지 가고 있다. CSI 지수가.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 절대 부족이죠. 금리도 인하 사이클이죠. 이렇게 되면은 상승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시장 예측입니다. 그냥 무슨 대책이 나왔으니까 규제 대책 나왔으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부양책 나오니까 집값이 오른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측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있는 현상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전문가들이 미래를, 우리 앞날을 예측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맨날 집값이 떨어질 거다. 안 떨어지고.
반대로 얘기해 항상. 왜 그러냐면은 시장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가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7월 23일 세미나 공지합니다. 희소 가치가 더욱 커지는 재개발 시장을 노려라. 자,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시간에 따라 가치가 올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다.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죠? 제가 항상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린다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투자해야 돼? 실물 자산에 돈을 묻어둬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